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당했을 때 협박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특수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가 누군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면서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행 중에는 조그만 행동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울 텐데요. 이처럼 보복운전은 주행 중인 차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말로써 위협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특수협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모 씨는 2021년 4월 4일 6시경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의 한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했는데요. 진로를 변경하자 경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적소리의 출처는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최모 씨의 승용차였습니다. 김모 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는 차선을 변경하며 김모 씨의 승용차 옆으로 근접하게 이동하여 수차례 들이받을 듯이 운전하면서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얼마 후 도로가 막히는 구간에 이르자 최모 씨는 자신의 승용차 창문을 내리고 김모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을 가한 후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량을 이끌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당하고 욕설을 들은 김모 씨는 무섭고 억울한 마음에 최모 씨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마음먹고 최모 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최모 씨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김모 씨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판결하였는데요. 즉,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최모 씨가 주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김모 씨의 차량을 향해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고소인의 차량 번호 외에 아무런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차량 번호와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와 제283조 협박죄 법령을 함께 기재해 주었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던 자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특수협박을 한 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 옆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 곧이어 피고소인이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한 뒤 자리를 벗어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물건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협박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할 때마다 매우 두려운 상태로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고 이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고소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영상 녹화물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 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복운전인 특수협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므로 특수협박죄의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